자, 370쪽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가장 포인트가 등기의 순위 관련 내용인데, 충분히 소개했지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 같다.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등기의 선후, 부기등기가 수개가 된다면 그 등기의 전후 혹은 선후 쫓아서 그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부기등기는 주등기 번호에 붙여 쓰는 걸 이거 뭐랍니까? 부기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기등기를 또 부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부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소위 뭔가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환매특약등기, 환매등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환매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합니다. 뭐와 함께 하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환매등기를 지난주 공부했는데 한 주 전에 공부한 것도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했는데 환매권자를 제3자는 특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환매권자를 제3자는 특약은 돼야 안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부동산 을에게 매매하면서 다시 환매키로 했습니다. 가능하죠? 이처럼 환매등기는 매매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아시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근데 환매권자 되사올 사람이죠? 이걸 내가 아니라 병으로 할 겁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자와 권리자죠. 근데 환매등기 할 때는 권리자가 의무자가 돼요. 매도인이 차지할 걸 약속하는 게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따라서 환매권자를 제3자는 특약은 안 됩니다. 그런데 환매등기를 이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경아 을에게 내가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50억 상당 부동산을 그 앞에 등기했는데 10억만 꾼 거야. 갚아야 되는데 돈 여력이 없어. 네가 나한테 20억만 주고, 얼마 주고? 20억 주고 을에게 빚 갚고 이 집을 네가 할래?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이걸 뭐래요? 환매등기의 이전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돼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환매권자를 제3자는 특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환매등기 이전등기는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인데 왜 그런가 보세요. 환매등기 자체가 부기등기, 그리고 잠시 뒤에 공부하지만 소유권 이전 제외한 모든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따라서 이럴 경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기등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순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되겠고, 부기등기하는 대상이 몇 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점검하는 일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이 책에 표를 볼 겁니다. 자, 371쪽에 부기등기의 내용이 했는데 사실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비교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소개할 테니까 절반쯤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가장 흔한 게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는 항상 주등기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의 권리 이전 등기,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가등기 이전도 부기등기합니다.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다른 권리도 가능합니까? 예. 어떤 권리? 지상권, 전세권도 가능하죠. 이때 일반적인 소유권의 저당권은 무슨 모습으로?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모습은 부기등기합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 몇 차례 소개됐네요.
대표적으로 첩은 제한 등기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었죠. 이게 처분을 금지하는 등기입니까? 처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처분을 뭐 한다? 제한한다는 얘기죠. 어떤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되어 있어요. 그 등기, 그 부동산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알 수 있죠? 다만 처분은 뭐합니까? 제한. 만약에 그걸 취득한 사람 불이익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또 하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경매 등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일명 뭐라 해요? 촉탁 등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 하려고 그래요. 지상권, 전세권에 가처분 등기 하랍니다. 가능하죠? 소유권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거 이전 못하게 해라. 전세권에 전세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전세권 이전 못하게 해라. 가처분 등기 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죠? 할 수 있다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항상 주등기. 소유권, 이해권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한 4년 전에 한번 설명 나온 바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자, 가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무슨 등기?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주등기. 전세권 이전 가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왜?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또 가등기니까 부기등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자,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왜? 표제부 등기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등기 순서가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항상 무슨 등기? 주등기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소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나머지 똑같은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주기등기는 없어요. 부기등기합니다. 알 수 있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이름만 바뀌었어. 주소만 바뀌었어. 주민번호만 잘못된 거야. 이거 있죠?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항상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권리의 변경 등기 있다. 권리 변경은 일반적으로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이해관계는 존재해요.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 안 되면 주등기. 이때 주등기라는 이야기는 순위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다시 나갑니다. 권리 변경 일반적으로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이해관계는 존재할 때 승낙서가 첨부되면 주등기, 안 되면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 안 되면 주등기. 순위가 밀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세복 등기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전부의 말세복 등기, 일부의 말세복이 있는데 전부 말세복은 주등기, 일부 말세복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등기. 여러분께 오늘 이 가등기까지만 소개하고 내용은 정리할 겁니다. 우리 2개월 동안 그 지적 관련 내용과 등기법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이번 12월 강의는 전체 내용이 한 20%쯤만 알면 된다 하고 그리고 흐름 정도만 공법과는 차이가 있다. 제발 공시법 시간에 공법 책 안 갖고 오면 됩니다. 예. 그것만 기억해도 2개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수험생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일도 하고 낮에 일도 하고 직전을 하겠지만은 끝까지 이런 초심만 갖는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랜 그 수험 경험을 했는데 그 끝까지 이런 초심만 유지한다면 합격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그 3월달, 5월달, 한 7월달 정도에 자기 점검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내가 어디 와 있는가
판단하고 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그 낮에 직장이 있다면 투잡이 되거든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쓰리잡까지 합니다. 뭐 가족 봉양도 해야 되잖아요.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얻으려면 약간 희생은 돼줘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 이번 그 구정 때 가족이 다 오면 동의를 구하세요. 1년만 놔둬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을 전문했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거 맞아요. 보통 대학에서 3, 4년 배울 내용을 여러분은 다 2달, 3달 만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열정이니까 아무튼 초심만 갖고 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 맞아요. 하니까 결과도 가장 좋은 결과 여러분 나오길 바랍니다. 자, 가등기 매년 시험이라면 매년 작년에 한 문제, 재작년은 2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한 문제, 작년 2문제 나왔는데 이 가등기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죠. 내가 요즘 자식에게 상속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노후 문제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말 해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라.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가끔 찾아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뭐 남매가 있는데 아들에게 부동산을 일단 그 이름 명의만 해주려고 그래요. 다만 네가 우리 노후는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약속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좀 꿰놓을까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저당권 설정해 주든가 함부로 못 팔아먹게 혹은 어떤 방법? 가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등기 하면 함부로 살 사람이 없어요. 왜? 등기는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이죠. 따라서 가등기보다 살 사람이 뒤에잖아요. 잘못하면 뒤에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소돼버리는 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래서 어떤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는 저당권이나 가등기 같은 경우는 성질 다르지만 그런 의미가 존재합니다. 내가 저걸 못 팔아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때 보통 나한테 돈 꾼 게 있어. 저당권 설정해 주든가 뭐 계약서 쓰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가족관계, 가족끼리 아니면 뭐래요?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채권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등기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일반 가등기와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때는 가등기가 또 있어요. 이는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시간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느 때 가등기하고 어떻게 가등기를 신청하며 말소할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개념이죠. 개념. 가등기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권리, 장래 확정될 권리에 자 시기부, 종기부가 아니라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권리의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소멸하기 위한 예비적, 임시적, 일시적 가짜의 등기를 가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짜 등기예요, 여러분.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 등기. 원래 등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비적, 임시적으로 해주는 가짜 등기를 가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 책의 뒷장을 넘겨보면 이런 말 나와요. 가등기 대상 이게 나오는데 자, 가등기는 시기부, 정기조건부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가등기 가능한데 보존의 가등기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소유권 보존 가등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청구권이 없는 처분 제한 가등기, 처분의 제한 가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가등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등기, 권리 반대말은 사실이었죠. 사실 등기는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 등기란 표제부에 등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등기는 채권적인 청구권 청구권의 경우만 가등기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물권만 가지고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통 가등기 어떤 개념을 소개하면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니다. 나눠서. 더 나가서 가등기는 예비등기, 가짜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자, 가등기 했으면 저는 언젠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거야.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이 없어요. 이걸 자꾸 놓칩니다. 우리가 보통 추정력이란 등기부상 등기된 자, 진정한 권리자라 보는 힘. 이걸 뭐랍니까? 등기의 추정력. 소위 권리자에서 권리의 추정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국 등기만 인정이 돼요. 예비 등기인 가등기는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등기의 신청 방식이 나오는데 가등기는 어떤 걸 빼놓을 게 없이 다 중요해요. 자, 보통 보세요. 카벡스 부동산의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합니다. 가등기할 때 갑을 소유권자, 을을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처럼 갑의 부동산 을명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이때 소유권자 갑이 등기 의무자 가능하죠?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문제 없죠? 자, 일반 모든 등기는 그 등기 어찌합니까?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합니다. 누구랑? 의무자와 권리자. 이때 소유권자 갑, 가등기 을명이 가등기할 때, 이전 가등기할 때 등기부를 정보 제공합니까? 예. 인감유면 첨부합니까? 예. 소유권자니까 가능하죠? 일반 등기처럼 공동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등기는 공동 신청하는데 단독 신청 가능해요. 어떻게? 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누굴 얘기합니까? 소유권자. 자, 어떤 때 단독 신청 가능한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그래, 해라. 내가 승낙해줄게. 첨부한다면 단독에 신청돼야 안 돼요? 돼요. 아시겠죠? 됩니다. 더 나가서 가등기 가처분에 명령정본을 첨부해서 그 등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또 처음에 자주 나와요. 좀 보세요. 가등기 가처분에 명령정본을 첨부해서 가등기 할까요? 가처분 등기 할까요? 가등기에 가처분 등기예요? 예? 가등기. 눈치가 빨라요. 지금 뭘 설명합니까? 가등기 설명하잖아요. 가등기. 근데 꼭 이걸 가처분 등기한다고 그래요. 가처분은 촉탁에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촉탁 등기인가요? 단독 신청인가요? 예. 지금 뭘 써주고 있나요, 여러분? 단독 신청을 써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함정이래, 함정. 가등기 가처분에 명령의 정본 첨부해서 가등기 합니까? 가처분 등기 합니까? 가등기. 단독 신청이에요? 촉탁 등기예요? 단독 신청. 알 수 있죠? 왜 지문이 촉탁 등기 나누는지 알 수 있겠죠? 가압류 가처분은 모두 촉탁 등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책 일단 확인할 겁니다. 자, 단독 신청에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 첨부해서 단독 신청한다. 가능하죠? 박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예, 일단 제가 두 가지 확인했고 우리 책이 없지만 함께 볼 겁니다. 이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목만 쓰고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단독 말수도 가능해요. 어떤 것? 단독 말수 가능하다. 어찌하는가?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자,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에 단독 말소 가능합니다. 제가 사항 설명해 볼 겁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항을 본다면 갑일에게 돈을 좀 꿨어요. 돈을 좀 꾸자. 갑이 얘기합니다. 너 있지? 친한 친구인데 확실히 하자. 가등기 해두고 나중에 빚 못 갚으면 네가 이거 본등기 하면 되잖아. 가능하죠? 예. 근데 돈을 꿨어요. 그래서 가등기 했어요. 했는데 때가 돼도 돈 갚을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친구인데 어찌합니까? 그래, 저 친한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지. 있으면 안 주는 거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가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요. 저거 떼먹을 것도 아닌데 가등기에서 서운할 게 없잖아. 스스로가 가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이걸 뭐래요?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에 단독 말소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해요? 이때 엉뚱한 병이 나와서 내가 을인데, 원래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나 가등기 단독 말소할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래서 뭘 첨부한다? 본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있지 맞는 사람이고 내가 돈 빌려준 가등기 명인 맞아요. 뭘 첨부해요? 인감증명을 첨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이해관계인의 가등기에 단독 말소 가능해요. 자, 등기는 누가 등기합니까? 등기에 당사자가 하는 것이죠. 근데 가등기 말소만큼은 누구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인만의 단독의 말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첨부되고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돼요. 해서 너무 똑똑해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가등기 말소는 누구만도? 이해관계인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너무나 설명이 복잡하니까 빼놓은 것 같은데 저는 구색 갖추려고 공도 신청한다, 단도 신청한다, 단독 말소도 가능한데 이것과 내용이 다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내용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가등기는 주등기도 하고 부기등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등기 효력을 볼 겁니다. 자, 가등기는 본등기 전의 효력, 그리고 본등기 후의 효력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데 이때 가등기만 어떤 효력이 있는가? 본등기 전의 효력. 자, 이는 가짜 등기, 예비 등기 됐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돼야 한대요. 권리 변동 효력이 없어요. 왜? 가짜 등기라서. 아시죠? 또 가등기했어요. 부동산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분할 수 있어요. 가짜 등기니까. 따라서 편되기를 처분의 권한이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가등기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다만 산 사람은 불이익당할 수 있죠. 그건 별개 문제. 그리고 이미 공부했지만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도 없어요. 그럼 가등기 진짜 쓸모없네요. 권리 변동도 안 되고 처분할 수도 있고 추정력 없고 대체 왜 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합니다. 어찌할까요? 순위가 소급이 돼요. 뭐가 소급됩니까? 순위가 소급됩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효력이 소급됩니까? 순위가 소급됩니까? 순위. 이건 매년 나오는 시험 지문. 효력이 소급될 게 아니라 순위만 소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되어진 걸 소위 중간에 처분등기라 그래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되어진 것. 이걸 뭐라 불러줘요? 중간에 경유된 중간 처분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중간 처분등기. 이럴 경우는 어쩔까요? 중간 처분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몽땅 뭐 하죠?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죠? 네, 직권 말소. 이것이 본등기 후에 효력이 되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그 어떤 부동산에 15년도에 감명이 수익권 이전 가등기 돼 있어요. 가등기 된 부동산이지만 전세 넣을 수 있나요? 예,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가등기 된 거지만 아시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예, 저당권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17년 설정이 됐어요. 근데 갑이 자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18년 1월달 하려고, 내일 모레 하려고 그래요. 알 수 있죠? 하랍니다. 이걸 가등기한 본등기 한다 그래요. 이때 순위는 몇 번? 몇 번? 1번. 가등기한 본등기 하죠? 순위만 소급되는 겁니다. 몇 번으로? 1번으로. 여기에 수많은 뭐 다른 등기 됐다. 3번. 3번이라네요. 3번. 네. 순위가 3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되어진 것 그리고 요 이하 모든 내용들 이건 모두 뭐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 등기한이 없애버려요, 여러분. 하니까 함부로 가등기 된 거 전세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다 그런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왜? 언제 본등기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함부로 지상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 갑이 가등기한 본등기 하죠? 이건 몽땅 찍소리도 할 수 없어요. 찍소리도. 내 거 어찌합니까? 이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어찌합니까? 이건 등기간에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알려만 줘요. 예, 안 됐다. 전세권 말소했어. 지상권 말소해서 저당권 말소해서 통지만 할 뿐이지 찍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분명히 경고했잖아. 등기됐다고. 알 수 있죠? 이런 효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만 순위가 소급되면서 요 사이에 되어진 건 모두 뭐 하죠?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누가 없앤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없애게 됩니다. 알 수 있죠? 다만 법에는 원칙이 있단 뭐 있나요? 예외. 어떤 예외 있는가? 예외. 당해 가등기상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 당해 가등기상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리고 가등기 이전에 되어진 여러분 제가 소개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되어진 건 뭐한다? 직권 말소. 근데 가등기 전에 되어진 건 권리가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죠. 아시죠? 어떤 등기든 등기는 순위가 생명되기 때문에 가등기 전에 되어진 건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항력인 임차권 입주되고 전입신고된 거 대항력 임차권은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고 별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얼마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건 협의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가 아니다? 직권 말소가 아니다. 그런 말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그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부동산이
뭐 5번에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다 가정해 보세요. 가등기니까 병이 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이 가등기한 분등기합니다. 분등기할 때 X를 상대합니까? 병을 상대합니까? 현소유자, 전소유자 누구 상대해요? 현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구? 전소유자.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의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병은 뭡니까? 직권말소, 직수를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다시 소개합니다. 가등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변동됐을 때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현소유자 상대합니까? 전소유자 상대합니까? 전소유자. 현소유자는 대상도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는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예요. 우리가 등기부 보게 되면 가등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이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사면 낭패 볼 거야. 그렇죠? 내가 채권 확보하려고 일부러 가등기 해둔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채권 확보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것 심지어 저당권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소위 가등기 담보가 그래요. 이때는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우선 변제권도 존재가 됩니다. 이래서 가등기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첫 문제는 이게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것이 가등기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책에 그 가처분 관련 내용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지나갑니다. 374쪽에 구분 건물 잠깐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자는 한 100번 정도 소개해야 대충 알아요. 근데 또 갈수록 또 어지러워요. 기본 골격만 제가 소개해 볼 겁니다. 이미 제가 며칠에 그림 그렸는데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이 집합되어 있대서 집합 건물, 구분해서 대해서 우리가 구분 건물 이야기하는데 보통 아파트 연립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한 동 건물 구분해 쓰기에 구분 건물, 집합되어 있기에 집합 건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명칭은 함께 써요.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근데 법률의 명칭은 이겁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럼 먼저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 되기엔 요건이다, 요건. 어떤 요건 갖춰야 되는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갖춰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파트 연립 보세요. 아파트는 예를 들면 바닥과 벽과 천장으로 에워싸서 구조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가능하죠? 자, 102호 들어가는데 항상 101호 통에 들어갑니다.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구조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각 세대마다 화장실 등이 별도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몰려 쓴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이용상의 독립성 갖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이 최선 요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요건이 전에 한 세 번쯤 나왔어요.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 주관적인 의사가 또 있어줘야 된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공부할 때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 토지와 건물. 먼저 질문해요. 이 토지는 등기부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예. 건물 따로 있나요? 예. 우리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알 수 있죠? 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부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췄어요. 구분 건물인가요? 구분 건물인가요? 아니죠. 주인이 야, 구분 건물 써야겠다. 일반 건물 써야겠다. 주관적 의사를 갖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교회 나가보셨나요? 3, 4층 건물 지면서 식당하고 있는데 식당 룸마다 고급실을 갖추고 있네요. 독립됐어요. 구조적 이용상으로. 이거 구분 건물인가요? 주인이 내가 한 동 건물 쓸 거야 하면 구분 건물이 아니라 무슨 건물? 일반 건물. 왜? 낮은 공부하겠지만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되면 토지 건물은 일체성 관계를 가져요. 분리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주인이 나 별도로 한 동 건물 쓸 거야 한다면 건물 따로 등기 설정됩니까? 예. 건물만 따로
돈 빌려 쓸 수 있나요? 예. 토지만 따로 팔아 처분할 수 있나요? 예. 이게 가능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표현되기를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이때에서 꼭 구분 건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겠다?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있어줘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장 있어요. 어떻게? 표제부가 2장 있다. 어떻게 2장 있나요? 일동 전체 표제부와 그리고 각각의 전유분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따라 표현될 때 이렇게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전유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존재합니다. 자, 이 내용 먼저 보기 전에 세 번째, 구분 건물은 구성되기를 그것에 전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게 전유 부분인가 이거 먼저 소개할 겁니다. 아파트 현관을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거실, 안방, 서재 등등을 몽땅 뭐래요? 전유 부분.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복도, 층계, 엘리베이터 공간을 뭐랍니까? 공용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함께 소유되며 함께 사용되는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유 부분, 등기 대상이 돼야 한대요. 등기를 해야 알아요. 알 수 있죠? 101호 갑이 주인이야. 이건 을이 주인이야. 등기를 해야 알아요. 공용 부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등기 대상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 공용 부분도 나누기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봤던 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층계 같은 건 얘기합니다. 이거 별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파트 보세요. 복도, 층계, 공용 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죠? 근데 아파트 한 동 졌는데 관리실이 없어요. 노인정이 없어요. 함께 105를 공동 소유하면 반잘라, 관리실 반잘라, 노인정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돈을 17반 모아서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약속된 공용 부분 뭐라 불러요?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라 이야기한다. 이거 등기합니다. 어떻게? 표제부만 둡니다. 뭐만 둬요? 표제부만 둡니다. 그러면서 써요. 이건 일동주민이 전체가 공동 소유하는 거야 라는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만 둔다? 표제부. 가능하죠? 그러면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장 있어요. 어떻게? 일동 전체가 있고 뭐가 있다? 전유 부분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일동 전체는 그 상단과 하단에 쓰는 게 달라요. 상단에 뭘 쓴다 얘기했나요? 이것만큼 기억하려 얘기했는데 일동 건물의 표시. 일동 건물의 표시 써요. 이게 만약에 상계동, 신동아, 101동이 된다면 상계동 몇 번지, 신동 아파트 101동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단에 뭘 써요?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걸 써줘요. 자, 지금 보는 건 토지 등기부인가요? 건물 등기부인가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 표제부에 뭘 써줘요? 대지권 목적인 토지를 표시한다 그래요. 이 땅을 깔고 있는 아파트야 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뭐 상계동 67번지면 상계동 67번지의 토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럼 정리한다면 상계동 신동아 101동은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파악되는 겁니다. 면적 뭐 2만 평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 101호 관련된 101호. 자, 전유 부분 상단에 뭘 기재하는가? 상단에 전유 건물 표시. 101동 101호야. 30평짜리 아파트야. 이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뭘 기재하죠? 하단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이 토지가
66,000제곱인데 66,000제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제곱이 100일의 토지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걸 뭐래요? 대지권의 표시라 그래요. 아, 저 땅 중 300제곱만 100일의 거야 라고 표시해 주는 것을 대지권의 표시라 이야기하고, 특히 이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여러분 질문합시다.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 기재합니까? 건물 등기 기록합니까? 건물 등기부. 각구의 얼구의 표제부에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 되면 토지 건물이 한 몸이 돼요.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 땅만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건물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양식이 다르고, 등기법은 특별히 구분 건물 관련 흐름이 파악될 때 등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이래서 맨 끝단에 이걸 집어넣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기본 과정 들어갈 때 한 100번 정도 걸쳐서 좀 상세하게 소개할 겁니다. 소개하면 처음 들어서 몰라요. 아마 2번, 3번 반복될 때 감을 잡힐 겁니다. 근데 쉬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갖는다면 또 쉽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도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 등기부 한번 꼭 떼봐서 함께 참고한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적이 먼저 들어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한번 떼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수업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고 2018년의 심장 걸음을 다음 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